자, 테마 14번 우리 마지막이죠. 우리 민법은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최종 정리할 때 모든 것을 다 샅샅이 정리하겠다.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불안하고 그러면은요. 그냥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가 가볍게 공부한 내용들이 있죠.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가볍게 한번 스크린 해보는 정도, 중요한 지문 한번 읽어보는 정도만 해도 기억이 충분히 재생이 됩니다. 우리 세종 사이버대 부동산학과에서 만든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을 위한 테마 특강, 우리 각 과목별로 14개 테마를 만들어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공부를 다 끝내고 시험장에 가기 직전인 분들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체크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한 번씩 읽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것은 시험에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민사특별법 중에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명의신탁의 법률 관계,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첫 번째, 명의신탁 약정은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가 없다. 그렇죠? 103조 위반이 아니죠. 예. 그래서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 등기가 맞춰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명의신탁자는요, 명의수탁자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법 4조 3항의 제3자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 채권자도 제3자에 포함이 됩니다. 사실은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은 탈법적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혼은요, 법률적인 효력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은요, 탈법적 목적이 없다 할지라도 무효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혼은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이런 것들이죠. 예. 자, 우리 명의신탁 법률 관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례를 가지고 시험 지문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A 소유 토지를 취득하려는 갑이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그 등기 명의를 을 앞으로 해두고자 합니다. 예.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A죠. 예. 이때 자 먼저 갑원의 매매 계약은 갑이 A와 직접 체결하고 A의 양해를 얻어 A로부터 직접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 이게 바로 이제 중간 생략 등기죠. 그렇죠? 그 제3자 간 등기 명의 신탁 또는 중간 생략형 등기 명의 신탁이 되고요. 자, 나번의 사례는 갑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제공받은 을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A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 이때 이게 계약 명의 신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 사례로 좀 나눠서 보는 겁니다. 예. 자, 먼저 가에서 갑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과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때는요. 예. 그래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고요. 가에서 갑은 을에 대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가에서 갑은 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갑은 A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랬죠.
가에서 갑은 A를 대위해서 을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A와 갑 사이의 매매 계약은 일단 유효하기 때문에 대위해가지고 을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가에서 을이 자의로 갑에게 격려해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실체 관계에는 부합하기 때문에 유효한 등기가 되겠습니다. 가에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그로부터 을로부터 그 토지를 전득한 병은요,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 제3조 3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이제 나에서 갑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요, A의 선악에 관계없이 무효가 되고요. 그렇죠? 무효가 되고, 나에서 A, 을 간의 매매 계약과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을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나에서 갑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 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고요. 위에서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 지출해야 할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갑으로부터 제공을 받았다면 이러한 자금 역시 갑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법률 관계는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례를 가지고 구체적인 사례를 갖다가 보고 지문을 좀 이해를 하셔야겠어요. 자, 나에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갑은 을의 소유물 반환 청구에 대해서 매수 자금 반환 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유치권에서는요, 뭐가 중요하죠? 결련 관계가 중요하죠.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 결련 관계가 중요한데 여기서는요,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는 주된 이유가 바로 채권과 물건 사이에 결련 관계, 결련성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나에서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이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해서 그 처분 대금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면 그러한 약정 역시 무효가 됩니다. 그렇죠? 예. 나에서 만일 A가 갑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대해 악이라면요, 을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요. 예. 위에서 을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이는 A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제3자는요, 법 4조 3항에 의해서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토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위에서 A가 을로부터 매매 대금을 수령한 상태라면 을은 을을 상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때는 손해가 없다고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명의신탁의 법률 관계는요, 가장 간단한 사례입니다만 이 사례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 무척 다양하죠. 그래서 지금은 최종 정리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재생하는 정도로만 공부를 하시고, 만약에 잘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지금은 뭐 굳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아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재생하는 정도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한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 테마 14개. 자, 우리요. 14개로 어떻게 이렇게 짧게 강의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를 다 하시고 나시면은요, 그냥 한번 가볍게 읽어보는 정도, 그렇죠? 예, 그 정도로 한번 보시고, 민법 공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신 분들은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공부하시면 안 될 때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요, 우리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가 공인중개사 수험생을 준비한 수험생들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 14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